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같은 임상 사례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신부전에 있으신 분들께 흔히 동반되는 통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 임상 사례의 환자분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병원을 처음 방문하시기 한 달 전에 다른 의사로부터 피검사를 했는데 크레아틴인 2.6, GFR 여과율이 27, 히모글로빈 빈혈 수치가 꽤 안 좋게 8.4가 나왔고 당화혈색소가 8.1, 요산 수치가 12 등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토픽이 요산 수치, 영어로는 유릭 애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신장학회의 추천은 신부전 환자에서 요산 수치, 즉 유릭 애시드의 레벨을 6mg/dL 이하로 낮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함으로써 콩팥이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이 통풍은 영어로는 가우트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같이 부유한 사람에서 주로 생겼던 병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풍요로워진 음식과 콩팥병의 증가로 인해서 통풍의 빈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콩팥병이 없는 환자분들에서는 이렇게 관절이 빨갛게 붓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병원을 찾게 되지만 콩팥병 환자에서는 통풍이 오기 전에 혈액에 요산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서 통풍뿐만 아니라 콩팥이 더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 질환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통풍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은 관절에 요산 결정이 존재할 때 발생되는 염증성 관절염의 한 형태입니다. 통풍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퓨린이란 물질의 대사와 몸의 염증 반응과 관련돼서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퓨린의 대사 및 요산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퓨린은 많은 음식에서 함유되어 있고 몸에서도 생성되는 질소함유 화합물입니다. 정상적으로 요산은 혈액에 녹아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몸에 너무 많은 요산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콩팥에서 너무 적게 배출을 하게 되면 혈액에 요산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콩팥병이 없는 사람에서도 콩팥에서 이 요산을 배출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고요산 혈증이 생기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노폐물의 배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노폐물의 배출 중에 하나가 요산이 되고 그 요산도 배출에 문제가 돼서 고요산 혈증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 혈액에 녹아있는 요산들이 결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에다가 소금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그 소금이 녹았던 것이 거기서 더 많이 소금을 넣으면 갑자기 소금들이 다시 결정화가 되는 그런 기전하고 같은데요. 이런 크리스탈화된 결정체가 주로 몸의 차가운 부분에서 고체화되는데요. 그 이유로 통풍이 대부분 발가락이나 손가락에서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결정체들은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바늘처럼 생겨서 관철에 기계적인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통증의 고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염증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절에 요산 결정이 존재하게 되면 몸의 면역 반응이 유발이 됩니다. 면역세포, 특히 단핵구와 대식세포는 이 결정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이 면역세포들은 요산 결정체를 포식하고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 인터루킨 1 베타와 종양괴사 인지알파, 영어로는 TNF-알파라고 하는 그런 물질과 기타 사이로카인들이 포함돼서 염증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은 더 많은 면역세포들을
해당 부위로 유인하게 되고 그 염증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통증, 붓기 및 해당 관절이 극심한 압통과 같은 통증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통풍이 온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픔을 유발하는 통풍의 발작만 해결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통증만 해결하는 것이 증상의 완화일 뿐 그 뒤에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 방지와 치료 및 관리를 해야 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지난 한 15년, 20년간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요산 결정체로 인한 인터루킨 1 알파와 TNF 알파의 활성화는 관절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온몸에 염증 반응의 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혈관 안에서 염증 반응이 오면서 혈관을 손상시킬 거라는 추측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염려가 지난 10년간 맞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 류마티스 학회지에 실린 임상 실험들이 리뷰 통계를 보면 26개의 그전 임상 실험 및 통계 자료를 조사해서 결과를 낸 것인데요. 94만 9,773명의 통풍 환자들 중에서 심근경색증, 심부전, 정맥혈전색전증, 뇌졸중, 그리고 고혈압 등 5개의 혈관 질환도의 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통풍 환자들이 이런 혈관 질환들이 월등히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풍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요산 혈증을 방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방지 및 예방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 관리가 공파병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환자들이 말하는 통풍은 정확히 말해서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acute gout attack 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갑자기 발생되고 종종 밤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급성 통풍 발작이 온 관절은 뜨겁게 부어오르고 이불 같은 가벼운 압력조차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발작은 며칠간 지속된 뒤에 통풍과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요. 자, 발작 후 관절은 며칠 안에서 몇 주 동안 아플 수 있으며 움직임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만성 통풍이 지속되면서 토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반복된 통풍 발작과 지속적인 고요산 혈증이 되면 통풍이 만성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성 통풍은 이렇게 피부 및 힘줄 주변 같은 부드러운 조직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요산 결정 덩어리인 토피, 영어로는 토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토피는 만성 통증과 관절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과 같은 중요한 부위에 위치할 경우 신장 결석이나 신장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를 이해하고 식단, 생활 습관의 변화 및 약물을 복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통풍 발작을 예방하고 고요산 혈증도 방지하면서 질병의 진행을 통제하는 데 중요하게 됩니다. 고요산 혈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식이요법은 특히 저퓨린 음식에 초점을 맞춰서 요산 생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요산 혈증 환자나 통풍 환자는 요산 수치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퓨린이 많은 음식인 적색 육류, 내장 육류 및 청어, 고등어와 같은 일부 해산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퓨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퓨린이 낮고 특히 오렌지와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은 요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자, 완두콩, 버섯, 가지, 시금치와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잎채소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시금치는 퓨린 수준이 중간 정도이지만 적당하게 섭취하면 일반적으로는 안전한데 아무래도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리, 현미,
보리와 같은 전곡류는 퓨린이 낮고 따라서 식단의 주된 부분이 되는데요. 이들은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높은 섬유질로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현미와 같은 것들은 또 인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다 보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은 골라서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위주로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와 씨앗은 퓨린이 낮고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또 신부전 환자에서는 인 때문에 이런 견과류와 씨앗 종류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이 없으신 분에서는 좋지만 만성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인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과 달걀은 훌륭한 저퓨린 단백질 부분입니다. 이들은 통풍의 발작 위험을 줄이는데 연관되어 있고요. 콩팥병 환자에서는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콩팥병이 심각해지시면 몸에 단백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달걀은 대부분 콩팥병의 환자분들께도 추천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 특정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체리와 체리 주스는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 발작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리의 항염증성은 통풍 관련 염증과 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커피. 정기적인 커피 섭취는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든 비카페인이든 모두 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적당한 섭취를 했을 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분 섭취는 고요산 혈증을 관리되는데 되게 중요한데요.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면 소변이 많아지면서 요산이 생성돼서 소변으로 통해서 배출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산이 많다면 신장에서 결석을 만들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드심으로써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요.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는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과당과 옥수수 시럽으로 만들어진 음료의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음료수가 요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벌써 아시겠지만 술은 정말로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술, 특히 맥주와 증류수는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그 배설을 방해합니다. 이런 식이 조절을 구현할 때 고요산 혈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신장병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식이 조절과 의학적 치료를 결합함으로써 환자는 고요산 혈증과 통풍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면서 상태를 효과적으로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사를 조절하셨는데도 요산 수치가 높다. 그리고 통풍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약물의 치료가 겸비가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사 조절은 어느 정도 요산을 줄이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많은 환자들이 약물을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콩팥병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약물을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을 방지하는 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로프리놀과 페북소스tat, 상품명으로는 율로릭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은 요산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프로베네시라는 약은 요산을 배출하는 것을 증가시켜서 혈중 요산 농도를 줄이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는 이런 약들을 쓸 때 조금 문제가 크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 관찰하에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약들은 통풍과 고요산 혈증을 예방하는 약이고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일반인들이 말하는 통풍이 왔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먼저 말씀드린 알로프레놀과 율로릭 같은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드시고 있었던 분은 계속해서 드실 수 있지만 먹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알루프리놀이나 율로릭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통풍이 더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성 통풍 발작이 있을 때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아이비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제를 쓰거나 콜치신을 쓰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약물을 써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소염제를 주로 썼는데 근래 들어서 나온 임상 통계를 보면 콩팥병이 없는 환자에서도 소염제보다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가 같으면서 부작용이 훨씬 적다고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콩팥병이 있으신 분에서는 당연히 소염제를 쓰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쓰면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테로이드 치료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제 환자의 경우에는 신부전 4기에서 장기간 악화되었는데 요산 수치가 12가 나왔는데도 아무 관리가 없었고 저한테 처음으로 오셨는데 심혈관 질환의 방지와 콩팥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요산 수치를 12가 아니라 6 이하로 낮췄을 때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요산 수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콩팥병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것이 해결됐다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모두 없어졌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요산 수치와 이런 통풍이 자주 있거나 고요산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치료를 하셔서 건강한 내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환자분의 임상사례 시리즈로 콩팥병에서 빈혈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